자, 시작하겠습니다. 순물질부터 시작할 거예요. 뭐가 그렇게 신기해? 자, 순물질 보겠습니다. 자, 순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한 종류의 물질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케이? 한 종류의 물질이야. 한 종류의 물질을 우리는 순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학교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과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거든. 근데 또 단어를 썼어? 헛 원소 물질 했어? 그럼 저도 그걸로 할게요. 나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보통 이제 이 단어를 잘 안 써서 그래. 단어를 표현이 똑같은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홑 티읕이야 원소 물질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 자, 저 홑 원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소 하나로 구성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그 원소 기호로 구성된 물질들 있죠. 원소 기호로 구성된 물질들, 그 친구들을 우리는 다 홑 원소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화합물이 있어요. 화합물. 자, 이 화합물을 우리가 문제집에서 혹은 실제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을 우리가 화합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자면 화학결합으로 만들어진 물질을 화학결합으로 생성된 물질을 우리는 통틀어서 다 화합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제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 이제 화합물의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겠죠. 뻔하디 뻔한 종류들일 겁니다. 흔히 알고 있는 물도 화합물, 뭐 이산화탄소 같은 것도 있겠고, 홑원소 물질이라고 하는 게 한 종류의 원소이기 때문에 그냥 나트륨 같은 것도 당연히 홑원소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홑원소 물질은 또 이런 것도 존재할 수 있어요. O2라든지 혹은 N2라든지. 따지고 보면 이 친구도 화학 결합으로 생성된 것은 맞지만 이 친구는 우선 원소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홑원소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됐죠? 좋아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순물질이 아닌 혼합물이 존재하죠. 혼합물. 자, 우리가 혼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섞여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이 혼합물 같은 경우는요, 순물질이 최소한 몇 개 있어? 그렇지. 순물질이 최소한 2개는 섞여 있는 게 바로 혼합물입니다. 그런데 이 혼합물의 종류도 크게 2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죠. 첫 번째는 균일 혼합물이 있습니다. 자, 뭐 사전적 정의는 굉장히 좀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어. 뭐 골고루 다 녹으면 균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물에 완전히 녹은 거, 그러면 우리가 균일 혼합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소금물 어때요? 가장 윗부분을 먹어도 짜죠. 가장 아래쪽을 먹어도 짜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우리가 균일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균일 혼합물에 공기가 존재해요. 이건 필기. 오케이? 균일 혼합물에 공기가 존재한다. 저건 필기해 주세요. 저건 필기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는 불균일 혼합물이 있어. 균일하지 않다는 의미지. 자, 불균일 혼합물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균일 혼합물에 정반대되는 내용일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도 물에 완전히
녹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초코우유 같은 거 먹어보면은 안 흔들고 마시면 아래쪽에 초코 시럽 그대로 남아있죠. 그리고 오렌지 주스 같은 것도 흔들어 먹으라고 되어 있고요.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흙탕물 같은 거 그냥 탁 넣게 되면 처음에 탁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는 친구도 있고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친구들도 있잖아. 그치? 그런 것들을 우린 통틀어서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순물질과 혼합물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 우리가 세 번째로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을 구별하는 기준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상태변화에서 나왔던 단어입니다. 첫 번째, 끓는 점. 두 번째, 어는 점. 세 번째, 녹는 점으로. 이 세 가지를 통하여 우리는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가장 먼저 우리는 끓는 점으로 비교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끓는 점. 자, 순물질과 혼합물을 끓는 점으로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 구별하는 방법은 그래프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순물질 같은 경우는 끓는 점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그쵸? 우리 이 친구를 순물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혼합물 같은 경우는 순물질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해서 온도가 더 올라가기도 하죠. 그쵸? 그럼 저 친구를 혼합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책에서는 주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냐? 혼합물 같은 경우가 소금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물에다가 소금을 탔으니까 순물질 같은 경우가 그냥 물이라고 볼 수 있을 거야. 자, 물에 끓는 점은 몇 도? 100도. 즉 소금물은 100도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어, 낮은 온도에서 끓어?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는 점을 기준으로 비교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어는 점도 마찬가지로 냉각곡선, 그래프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 순수한 순물질 같은 경우는 온도가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죠. 그렇지? 우린 이것을 순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혼합물 같은 경우는 순물질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하면서 온도가 더 아래로 떨어지죠. 자, 이거를 우리가 혼합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순물질은 우리는 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혼합물은 소금물이라고 할게요. 자, 물의 어는 점 몇 도죠? 0도죠. 물이 0도에서 얼죠. 자, 세 번째로는 교과서에 안 나와 있다라고는 하지만 녹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녹는 점 비교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얘는 조금 더 크게 그려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친구는 이런 식으로 녹는 점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A. 자, 어떤 친구는 이런 식으로 녹는 점이 형성되어 있어요. B. 그랬을 때 A랑 B를 더해버리게, 섞어버리게 되면은 그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녹는 점이 형성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거 기억을 좀 해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의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끓는 점 비교 한번 해보자. 끓는 점은 순물질이 높아, 혼합물이 높아. 그렇지. 끓는 점을 비교하게 되면은 혼합물의 끓는 점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어는 점을 비교 한번 해보자. 자, 어는 점을 비교하게 되면은 순물질의 어는 점이 더 높아,
혼합물의 어느 점이 더 높아? 그렇지. 이런 것도 시험 문제에 종종 나오기도 하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얼지 못하게 하는 부동액 같은 게 혼합물로 사용이 되기도 하죠. 그쵸? 자, 세 번째.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우선 우리가 미리 알고 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친구는 고체랑 고체를 섞은 혼합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것은요. 고체랑 고체를 더해버리게 되면은 어는 점이, 녹는 점이죠. 녹는 점이 많이 낮아진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시게 되면은 물질의 특성,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이번 파트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물질의 특성. 가보겠습니다. 자, 저는 다시 1번으로 번호를 매기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물질의 특성이야. 자, 이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 단어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봐. 물질의 특성이 뭐야? 그 물질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자, 중요한 거 고유한 성질이기 때문에 다른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질의 특성은 물질을 구별하는데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부터는 이 물질의 특성만 가지게 되는 것들 몇 가지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 자, 이거 절대 까먹으면 안 된다.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첫 번째, 물질의 특성에는 색깔도 존재해요. 맛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냄새도 존재해요. 근데 이 세 개만으로는 정확한 구별이 불가능하겠지? 그래서 우린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되는 게 첫 번째, 물질의 특성에는 끓는 점도 존재합니다. 두 번째, 어는 점도 존재하고요. 물론 어는 점과 녹는 점은 똑같을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은 보통 같이 쓰죠. 녹는 점. 그죠? 그 다음 물질의 특성 두 번째 파트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밀도랑 용해도도 존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요. 이게 이제 여러 종류인 거고 우리는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생각을 해봐. 우리가 물 100ml를 끓일 거야. 몇 도에서 끓어? 100도. 물 5리터를 끓일 거야. 몇 도에서 끓어? 100. 즉, 물질의 특성은 양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완벽할 것 같네요. 물론 이 외에도 부피, 질량, 길이, 넓이, 온도는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칠판에 썼던 것 중에서 끓는 점이라고 하는 친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끓는 점. 순서대로 간다 그랬지? 끓는 점 한번 공부해 볼게요. 2번. 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나 보자. 끓는 점은 물질의 상태가 어디서 어디로 바뀝니까? 네? 끓는 점은 물질의 상태가 어디서 어디로 바뀝니까? 따뜻한 차원. 에휴, 차원에서 따뜻한데. 에휴, 물질의 상태라고 얘기했잖아. 액체, 고체. 고체? 기체.
뭐라는 거야? 끓는 점이잖아. 집중해. 자, 끓는 점은 물질이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그 지점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끓는 점은요, 기화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기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게 물질의 특성이 됩니다. 물질의 특성이 되죠. 자, 내가 지금 한 번 얘기할 거야. 그럼 앞으로 계속 너는 머릿속에 넣을 수 있어야 돼. 어떠한 친구가 물질의 특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그리고 끓는 점, 그 온도라고 하는 것은 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머릿속에 넣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좋아요. 자, 그 다음은 우리가 혼합물의 분리를 하든지 혹은 여러 문제를 풀 때 또 나올 거니까 기억은 해놓자. 첫째, 자, 우리는 에탄올의 끓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에탄올의 끓는 점은 몇 도라고 나와 있어? 3.5도. 네? 44도? 에탄올이요? 78도죠? 그 다음 메탄올의 끓는 점은 몇 도예요? 한 55. 네, 65도. 이거는 기억해 둡시다. 자, 그 다음 이 끓는 점이라고 하는 친구가 온도 자체는 양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하지만 이거는 이야기할 수 있어.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이거죠. 물질의 양이 많으면 늦게 끓는다. 그렇지. 즉 끓는 점까지의 도달 시간도 어떻게 돼? 오래 걸리는. 그렇지. 도달 시간도 길어지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끓는 점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문제 스타일은 이런 식의 문제 스타일이 자주 나옵니다. 첫 번째, 그래프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자, 이렇게 주고 그래프를 내가 그려볼게. 이렇게 된 친구 A, 이렇게 된 친구 B. 됐어? 그 다음 이렇게 된 친구 C. 왜 웃어? 왜 웃지? 그 다음 이렇게 된 친구 D. 자, 분석 한번 해봅시다. B가 왔다. 그렇지. A와 B는 같은 물질이죠. 같은 물질. 잘하는구만. A랑 B입니다. 근데 A랑 B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다르다. 뭐가요? 끓는 점. 다르다고? 같은 물질이라며 네가. 아니 끓는 점의 그 시간이. 그러니까 뭐가 다른 거야 결국에는? 시간이. 결국에는 칠판에 써있잖아. 집중 안 해? 양. 그렇지. 양은 누가 더 많아? A가. 그렇지. A가 더 많아야 되지. 그러니까 늦게 도달한 거 아니야. 야. 그치? 자, 끓는 점이 가장 높은 친구가 누구야? B. 그렇지. D죠. D. 가장 낮은 친구는 누구야? C. C. 이거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어야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은요. 이 끓는 점 파트에서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친구가 하나가 있죠. 바로 끓는 점의 변화입니다. 변화. 압력과의 관계를 우리가 자주 이야기를 하죠. 그쵸? 세 번째. 3번으로, 그냥 쭉 갈게요. 다섯 번째. 압력과의 관계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그림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림으로. 봐봐. 결국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비커나 수조에 물이 가득 차 있어. 그치? 그럼 이 물 입자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게 우리는 끓는 점, 기화 현상이야. 그런데 지금 이 상온, 이 강의실에서는 공기가 계속 이 물을 누르고 있어.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냐? 누르는 힘, 즉 압력의 크기가 너무나 커지면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까, 적게 필요할까? 많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럼 결국에 끓는 점은 어떻게 돼? 오래 걸린다. 끓는 점은 올라가게 되겠죠. 그쵸? 필요한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할 거니까.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끓는 점, 열 에너지가 필요할 거예요. 그쵸? 그럼 반대로 저 물을 누르고 있는 압력의 크기가 너무나 작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적은 양의 에너지만 있어도 쉽게 탈출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다린다. 그렇지. 끓는 점도 똑같이 낮아지게 되겠죠. 저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지? 저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꼭 한 번쯤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네, 학교에서 설명을 안 해. 그래도 기억해놔. 문제는 나올 거야. 알았죠? 자, 그 다음은 끓는 점. 다음에 우리가 배울 내용. 녹는 점과 어는 점이죠. 자, 이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그래프 하나로 그냥 게임이 끝나버려. 그지? 세 번째, 녹는 점. 결국 온도 자체는 같으니까 어는 점. 자, 이거 대답해야 된다. 첫 번째. 뭐? 자, 녹는 점은 물질의 상태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 거니? 녹는 점은? 고체에서 액체. 그렇지.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것을 우리 녹는 점이라고 이야기하죠. 상태 변화의 이름 기억나니? 응고. 융해죠. 융해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이건 대답할 수 있겠다. 어는 점은 쉽다. 단어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니까. 언다. 액화? 아니, 액체에서 고체. 액체에서. 응고. 그렇지. 고체로 가는 거고. 상태 변화의 이름은 뭐라고 해야 돼? 응고. 응고. 잘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녹는 점이라고 하는 친구도 똑같이 물질의 특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양과 관련이 없고 물질을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쵸? 뭐 요 정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우린 이 친구를 그래프로 그냥 설명하고 끝내버릴 겁니다. 그래프로 설명하고 끝내버릴 거예요. 대신 좀 길게 그려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죠. 그죠? 잘 그렸지? 살짝 안 맞긴 해. 그런가 보다 해. 자, 가겠습니다.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 네 번째 구간. 이렇게 있을 거야. 자, 첫 번째. 가장 첫 번째 구간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고체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하겠죠? 그리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체와 액체가 공존할 거예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니? 녹는 중이야? 어는 중이야? 녹는 중. 그렇지. 여기는 현재 녹는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태 변화의 이름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융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융해. 자, 완전히 다 녹아버리게 된 이 구간에서는 물질은 액체 상태로 존재할 것이고, 온도가 떨어지고 있는 오른쪽 구간에서는 액체랑 고체가 공존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현재 무슨 점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어는 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고, 상태 변화의 이름은 응고. 됐습니다. 마지막은 당연하게 고체. 이것만 기억해도 이제 완벽하죠? 네,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은 물질 특성 첫 번째 파트는 다 마무리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하나만 더 해볼까요? 끓는 점과 어는 점, 녹는 점에 따라서 얼마나 바뀌는지를 이야기할 거야. 바로 물질의 상태가. 근데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도 다 한 번씩 했던 내용이라서 굳이 뭐 꼭 해야 되나 싶기는 하죠. 자, 세 번째, 물질의 상태입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첫 번째, 어떠한 물질의 끓는 점이 상온음과 비교를 한번 해볼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강의질이 영상 200도가 됐어. 그럼 물은 무슨 상태로 존재할까? 기체. 즉 끓는 점이 더 높아요. 아니지, 상온이 높아야지. 쏘아리. 상온이 더 높아요. 끓는 점보다. 그러면 이때는 무슨 상태로 존재해? 기체. 그렇지, 기체 상태로 존재하겠죠. 기체. 그런데 끓는 점, 아유, 고체부터 갈걸. 두 번째. 자, 녹는 점보다는 상온이 더 높아. 그런데 끓는 점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어. 이렇게. 그럼 이제 무슨 상태야? 고체. 액체지. 그치. 이유가 뭐야? 녹는 점은 높아. 그러니까 녹아버린 상태야. 근데 아직 끓지는 못했어. 액체겠죠. 세 번째. 맨 위를 녹는 점으로 갔었어야 돼. 이런 바보. 녹는 점이랑 상온이랑 비교를 할 거야. 근데 만약에 녹는 점이 더 높아. 고체. 그렇지. 이땐 고체겠죠. 왜 같은 건 없어요? 뭐가요? 같다. 그러면 애매한 상태겠죠. 애매한 상태죠. 왜냐하면 아까도 봤지만 녹는 점에서는 고체랑 액체가 공존하고 있고요. 어느 점에서도 액체랑 고체가 공존하고 있으니까요. 정확한 상태를 구분짓기 힘들겠죠.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물질의 상태 첫 번째 파트는 마무리가 되었고 문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세요.